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쿠팡의 탈세 정황을 확인한 국세청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빼돌려 세금을 줄이려 한 건 아닌지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의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계 자료가 담긴 박스를 줄줄이 들고 나와 차에 가득 싣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미국 본사와의 연관성도 살펴보시는 건가요? 투입된 인력만 150여 명.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겁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 사국이 나섰고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됐습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 탈세를 전담 조사하는 조직이고 조사 사국은 구체적인 제보 등 탈세 혐의가 뚜렷할 때 비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 두 조직이 동시에 투입된 만큼 국세청이 이번 사안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집중해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미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 과도한 이익을 넘겨주면서 국내에서 낼 세금을 줄였거나 미국 본사로 브랜드 사용료나 기술료 명목의 로열티를 과도하게 지급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의 해외에 있는 본사와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자회사 간의 거래가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받은 거래인지 그거를 자료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국세청은 관련인 조사와 후속 절차 등이 더 남아있다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고 쿠팡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노동자 사망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 최성락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져 산재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쿠팡은 산재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쿠팡 용인 2 물류센터. 고 최성락 씨는 이곳에서 지난 2020년 10월 8일부터 일했습니다. 상품을 분류하고 적재하고 고정하는 업무였습니다. 주로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최 씨는 일한 지 6개월 만인 2021년 4월 26일 집에서 숨졌습니다.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과 그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사망 당시 56살이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고 2023년 11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재됐대. 한마디 하는데 벌써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우시는 거, 동생 우는 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날은 안 잊혀지죠.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80데시벨 내외 소음에 노출된 것 등을 고려하면 고지혈증 등 지병을 감안해도 해당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습니다. 유족은 매달 120만 원의 유족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6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최 씨 산재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쿠팡은 고인이 발병 전 12주 평균 주당 43시간 25분 일했다며 산재 인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 취급한 물품의 평균 무게는 약 2kg 정도에 불과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평균 소음도 80데시벨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한 겁니다. 부검 결과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보다 낮은 0.024%였는데도 쿠팡은 사망 직전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쿠팡은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전관 등 변호사 3명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네, 여야가 모두 통일교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입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특검 대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어제 아침 통일교 특검법 못 받을 것도 없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전격 선회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받지 않을 거라 확신한 모양이지만 착각이라며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까지 철저히 밝힐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눠 통일교 특검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공정한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모두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오후에는 특검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까지 바로 성사됐습니다. 1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여야는 일단 특검 법안을 각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어디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줄지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제3자인 대법원 등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내라도 또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각자 발의를 하고 특검이 바로 통일교와 관련한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대로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있었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아예 삭제한 만큼 문제가 없다면서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이자 독립 침해라면서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첫 주자인 장동혁 대표가 18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데 이어 오늘 처리될 전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법관 추천위원회를 아예 만들지 않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맡기는 겁니다. 위헌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함께 차단하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중 처음으로 직접 토론에 나섰는데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시작해 오늘 새벽 5시 40분을 기준으로 무려 18시간을 넘겨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는 이 법안이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결론을 꿰어 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고르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만 24시간이 되는 오늘 정오쯤 토론을 강제로 끝내고 바로 표결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새벽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의 잠정 합의에 오전 9시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KTX 등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인 성과급 지급 기준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철도노조는 오후 2시로 예정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